좌파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가장 두려워하는 세력은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이재명이는 내일 모레쯤에 당대표 사퇴하고 이제 대선 운동 시작할 것 같다고 합니다. 저 이재명이한테 김경수가 덤비겠습니까? 김동연이가 덤비겠습니까? 덤벼본들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가장 그래도 눈치 빠른 김부겸이는 아예 출마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것들은 그렇다 치고요. 그 촉새 유시민이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지금껏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재명을 보좌할 여당이 189석이나 되지 않냐.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지금 자꾸 이재명이한테 뭐해라 요구하지 마라. 그냥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다 이재명 뜻대로 다 된다. 괜히 지금 검찰을 손을 봐야 되니 뭐니 그래서 괜히 검찰 방어적으로 만들지 마라. 그냥 조용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이재명이하고 189석, 192석 여기서 189석을 이수민이가 얘기한 건 이준석이 개혁신당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것들이 있으면 검찰 해체하는 것도 가능한데 뭘 그렇게 자꾸 조급증을 내냐. 그냥 조용히 있고 오로지 이재명이 대통령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대한민국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다. 유시민이 말 속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만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겁나는 게 뭐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하나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에요. 이걸 민주당 것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국민의힘 대선 나오려면 윤 세력과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만 떼놓으면 국민의힘 저거는 누가 나와도 게임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 이번에 개몽된 1230 세대, 자유우파 유튜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과 함께 대선에 나오면 자기들이 이기기 쉽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선 전략의 첫 번째 단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것들이 예전에 이해찬이 같이 또 박지원이 같이 노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속내를 숨기고서 몰래 공작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표현을 해요. 수준이 낮은 것들이지, 쉽게 말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을 점점 압박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분리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자들이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구속시키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다시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난도질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국민의힘이 방어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유파의 이 분리정 전략을 이것들이 구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저기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돼요. 저것들이 제일 겁내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자유우파 유튜브, 개몽된 1230 청년들이라고 하면 국민의힘과 이들을 분리시키려는 게 저들의 전략이라면 우리가 분리 안 당하면 돼요. 분리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정당도 아닌 저것을 우리가 계속 따라갈 필요는 없죠. 우리가 국민의힘을 접수하면 돼요. 접수인데 접수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통상적인 시기에는 당을 접수하려고 그러면 뭐 입당을 뭐 수십만 명이 가서 해야 되고 전당대회 요구를 해서 당대표를 뽑아놔야 비로소 이게 절반쯤이나 접수가 되는 건데, 대선 시기는 다릅니다. 대선 시기는 당대표가 누구든 원내대표가 누구든 최고위원들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대통령 후보가 무조건 최우선이야.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에 우선한다고 당헌당규에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 세력,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1230 청년 세력, 자유파 유튜브 세력이 인정할 수 있는 확실한 자유파의 대표자, 이 사람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버리면 돼. 그러면 그 순간 국민의힘은 접수하는 거예요. 이게 저 정복주사파들의 당과 자유파 세력 분리 전략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파 후보자를 우리 자유파 세력이 확실하게 지지하고 만들어내서 국민의힘을 일단 접수하고 선거를 치른 다음에 대선에서 이기고 나면 그 대통령 당선자가 그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창조적으로 해체하고 진정한 전투적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노무현이 했던 방식입니다. 노무현이가 후보는 됐는데 노무현이 안 된다고 당시에 민주당에서 비토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꾹 참고 어쨌든 대선을 이긴 다음에 노무현이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신당 창당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열린우리당이에요.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저게 정당도 아니에요. 저건 어디 저 시정 잡배만도 못한 이익 집단들인데, 그렇지만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때까지는 저 국민의힘을 가두리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가두리, 국민의힘이라는 낡아 빠졌지만 어쨌든 가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니까 저 국민의힘을 가두리로 잘 이용해서 이것저것 나중에 튀어나가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우리 자유파 표 조금이라도 잠식해갖고 대선 승리에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 가두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일단 경선에 참여하면은 선거법상 경선에 참여한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는 불가능하니까 선거법상 일단 이 가두리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유파가 인정하는 제대로 된 자유파 후보를 세우면 다른 것들이 반란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선 승리한 다음에 이 가두리를 싹 폐기 처분하고 진정한 자유파 정당을 만들면 된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순서를 잡고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